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학자금과 대학 진학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AGM 인스티튜트, 애틀란타에 집을 사시려면 믿고 맡겨주세요. 엔킴 부동산, 식사에서 디저트까지 한 곳에서 즐기는 카페 믹스, 도움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 및 회장 취임 금지 가처분 신청의 피고 측인 애틀란타 한인회가 28일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강행했습니다. 앞서 24일 원로 회장단이 중재안을 발표했고 소송을 제기한 시민의 소리 측이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며 서명했는데요. 한인회 측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재안을 고쳐야 받아들일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 측은 인준투표가 있을까 하는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했지만 투표 없이 김윤철 회장이 취임하는 것을 보고는 대부분 자리를 떴습니다. 이날 정기총회 참석자 수는 예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사자들 역시 총용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참하거나 대독을 시키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김영준 총영사는 한인회장 취임식이 축제의 장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무겁고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열리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재안을 제시했던 원로 회장단 6명은 28일 밤 9시 30분께 이메일을 통해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중재에 나섰던 6명의 전직 회장들은 시민의 소리 측이 동의하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음에도 한인회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애틀란타 한인사회와 현 차기 한인회를 위해 개인의 감정은 자제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나 사유는 재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로 회장단은 제33대 한인회가 50년 한인회 역사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면서 한인회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더 이상 이 고소건에 대해 관여할 수 없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회 측의 중재안 거부로 제34대 애틀란타 한인회는 출발부터 법정 소송을 감수하게 됐는데요. 전직 회장들의 협조와 후원을 받기도 어려워진 모습입니다. 민권운동의 아이콘으로 불리우는 존 루이스 연방 하원 의원이 최근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루이스 의원은 이달 정기 검진에서 암이 발견됐으며 새로운 치료법이 작지만 가능성이 있는 싸울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의원은 60년대 마틴 루터 킹 목사 진영의 주요 인사로 활약했고 1985년 선거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이래 지금까지 34년간 연방 하원직을 지키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루이스 의원의 암투병 소식에 민주당계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공화당계 의원들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늘 투사였던 분인 만큼 언제나 그랬듯이 열정과 배짱 그리고 결단력으로 이번 도전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의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을 오가는 여행객들이 보유할 수 있는 현금이 1만 달러라는 것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한국에서는 1인당 1만 달러를 기준으로 하지만 미국에서는 한 가족당 1만 달러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일가족 4명이 함께 여행한다면 한국에선 한 사람당 10,000달러씩 총 4만 달러를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지만 미국은 가족 수에 상관없이 동반 가족이 보유한 현금이 1만 달러 이상이면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게다가 현금에는 달러뿐만 아니라 한국 돈 등 외환도 모두 계산해 넣고 양도 가능한 유가증권, 여행자 수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권도 합산된다고 합니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셔야 하고 출입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29일 일요일 오전 10시가 되기 직전 텍사스주 포트워스 북서부의 화이트 세틀먼트에 있는 웨스트 프리웨이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날 사건 현장은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이어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는데요. 검은 코트를 입은 범인이 장총을 꺼내들어 발포하자 교회 안에 있던 신도들이 범인에게 권총으로 반격해 사살했습니다. 텍사스주는 교회에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요.
빌 웨이번 보안관은 오늘날 악마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선한 사람이 일어나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보안 당국은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 덕분에 새해 연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테러를 벌이려던 용의자 2명을 사전에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여러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지만 대테러 분야에선 공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테러와의 싸움에서 양자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크레물린궁이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일 보안당국의 노력으로 올해 들어 33건의 테러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의 1인당 GDP가 올해 1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중국의 지난해 1인당 GDP는 9,771달러였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3, 4분기까지 GDP 증가율이 6.2%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을 피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면서 소비 촉진이 중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노동 비용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려면 향후 10년간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치킨 배달을 갔던 20대 여대생을 납치해 성폭행 후 살해한 베트남 남성 6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백 명이 마을 운동장에 모인 상태에서 열린 공개 재판에서 9명의 용의자 중 6명은 사형, 2명은 성폭행 혐의로 각각 9년과 10년형을, 용의자 중 1명의 아내는 고의적 범죄 은닉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망한 여대생은 마약 사범의 딸로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약 150만 원의 돈을 받지 못한 또 다른 마약 밀매범이 돈을 받기 위해 납치했는데 끝내 아버지가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30일 오전 0시 32분께 경남 밀양시 동북동쪽 15km 지역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남 전역에서 진동이 감지되면서 갑작스런 지진에 주민들이 많이 놀랐다고 하는데요.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한반도에 발생한 지진 중 7위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남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선 두 번째로 강한 것이었습니다. 올해 한반도에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88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30일 0시 55분께 세종시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 모 부대 보급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의약품과 배터리 보관 창고 1개동이 큰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41대와 소방대원 68명을 투입해 5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화재는 부대원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화재 당시 폭발음이 수차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놀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과 소방당국은 일부 잔불을 정리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성탄절에 발생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간 말다툼 소동이 벌어진 지 닷새 만인 30일 양측이 공동 명의의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사과문에서 조원태 회장은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께 곧바로 깊이 사죄를 했고 이명희 고문은 이를 진심으로 수용했다며 저희 모자는 앞으로도 가족 간의 화합을 통해 고 조양호 회장의 유훈을 지켜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조 회장의 유훈은 공동 경영이었습니다. 재계에서는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자칫 총수 일가의 경영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내년 주총 때까지는 갈등이 불거졌다 봉합됐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격하게 항의했지만 처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를 요구했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모두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의원들이 공수처 법안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이 선포됐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된 지 29분 만이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일정을 마감했고 이 때문에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 경제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